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한잡 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되게 또 잡주 역사상 제일 잘생기신 제일 미남 공항의 꽃이라고 좀 할 수 있는 항공사 지상직. 근데 그 말 맞는 것 같아. 이게 비행기에서 꽃이 아니라 공항 안에서의 꽃. 맞아요. 지금 지상직으로 근무하신 지 몇 년 차 정도 되신가요? 거의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어. 그럼 항공사를 한 군데만 있었어? 아니, 한 세 군데. 아, 우리가 당연히 다 알만한 항공사. 알만한. 하긴 항공사는 다 알지. 맞아. 아, 그러면은 잡투 질문 첫 번째부터 항공사 지상직이 된 계기가 별도로 있었나요? 딱히 있었다라기보다는 보통 공항에 가면 멋있잖아. 그치. 그래. 공항의 꽃. 컴퓨터도 능숙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은 막 달려와서 뭔가 해결을 해. 그런 거 보면 멋있잖아. 그래서 서비스직 하려면은 이걸 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거. 나는 근데 지상직이라고 하면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 나는 그냥 왜냐면은 지상직을 분들이 보는 경우가 카운터하고 비행기 탑승 바로 앞에 있는 게이트 두 군데밖에 못 봤는데, 솔직히 지난번에 사전 인터뷰할 때 좀 더 다양하다고 들었거든. 그러면 지상직 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좀 나눠져 있는지 간략하게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할 거고. 방금 전에 형이 말했던 것처럼 공항 그 카운터에서 손님들 티켓 뽑아주는 그 발권 업무하는 카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손님들 표 검사해주고 무슨 일 있는지 체크해주는 게이트 탑승구 업무가 있고, 그리고 항공 여행 돌아보면은 거기서 짐 찾는 데도 있잖아. 거기에도 직원들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도 있는 직원들이 손님들 짐 잘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까지. 난 왜 한 번도 안내를 못 받아봤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보이는데, 거기 생각보다 사고가 많아. 그래서 그래. 맞아. 근데 캐리어 막 부서지고 문제 생길 때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못 만나 보일 수도 있는데 어딘가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크게 세 가지네? 크게 세 가지로 하고, 그리고 그걸 다 헤드에서 컨트롤하는 오피스에도 총괄 업무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그렇구나. 생각보다 다양하다. 근데 사실 하는 업무는 좀 뒤에 가서 이제 현 업무 때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준비하는 것부터 그럼 한번 얘기해 좀 해보자. 나는 딱히 준비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없었고, 한 5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5개월 동안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원도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현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공항에 가서 직접 거기 카운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지.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 잘 알려줬어? 바쁘니까 물론 잘 알려주진 않아. 바쁘니까 한 몇 초 얘기하고 그냥 가라고 하는데, 보통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데 카운터에 가서 얘기하면 뭘 준비하고 어디로 입사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까지는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그래서 잡투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훅 들어온다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많이 좋았어. 필요해. 그 멘트 좋았어. 그때는 잡투가 없었으니까. 없었지. 근데 확실히 좀 친절한 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또 알려주더라고. 그런 점들을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게 있으면 좋다, 이런 내용들. 그러면 처음에 항공 관련된 무슨 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었나 봐? 아니야. 나는 정치외교학과 졸업했어. 실제로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까 과가 다양해. 항공서비스학과도 많았는데 도예과, 무용과, 경영학과, 공대, 전공에 따로 정해진 건 없더라고. 그 와중에도 항공 쪽 관련된 학과를 졸업을 하면 좀 우대사항이나 이런 거는? 우대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업무들이 있다라는 걸 사전에 알고 온다, 이거 이외에는 딱히 메리트는 없었던 것 같아. 왠지 항공사 취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지상직이나 그리고 승무원분들도 그렇고 다 항공 쪽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학원에 다닌 거야? 아니 학원 다니지는 않았고 학원도 안 다녔고? 그냥 혼자서 준비를 했는데 5개월 동안 솔직히 면접도 물도 먹고 한 번에 된 건 절대 아니야. 몇 번이나 시도했어? 2번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장렬하게 물을 먹고 두 번째도 서류에서 이번에는 한 번 탈락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 그제서야 이제 뜻을 잃었다. 첫 번째 그 물 먹인 데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야? 내가 가서 깽판 좀 한번 칠게. 그건 회사의 비밀을 왜 노코멘트. 별도로 좀 준비하셨던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건 자격증은 일단 그 물어봤을 때도 언어 자격증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토익 스피킹도 준비를 했었고 토익도 나름대로 땄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냐. 이 서비스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도 과가 관광학과였거든요. 관광학과 때도 항공 쪽 그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때 제가 땄던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네. 토파스. 토파스? 네, 저 실버. 골드까지 못 갔고 실버에서. 실버도 괜찮네. 네. 토파스가 뭐야? 그 토파스 설명 한번 대한항공에서 해주시죠. 쓰는 체크인 시스템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시아나는 에바커스라고 자격증이 있고 각자 항공사마다 다 독특하게 시스템들이 있는데 시중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토파스 아니면 에바커스 두 종류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절대 필수적인 요소는 그렇네. 근데 그걸 따봤자 대한항공만 갈 수 있거나 그쵸. 아시아나만 갈 수 있으니까 애매하다 그것도. 그럼 토익 얘기했는데 토익 얼마나 나왔어? 토익은 한 800점대였는데 800점대? 보통 800점대가 된다 혹은 다다익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취업시장에서 보면 근데 아니더라고. 토익 500점? 500점도 가능하고 600, 700 다양하게 있어. 이것도 전공하고 마찬가지로. 아 기준치는 따로 없는 거야? 기준치는 따로 없어. 있으면 좋다, 높으면 좋다, 약간 이런 개념이네요. 하지만 높은 사람이 붙지는 않더라. 혹시 그러면은 지상직 승무원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 주로. 근데 원래 지상직이 정확한 거라고 그때 설명을 해줬고 지상직도 공항에서 일하고 항공사에서 일하면 다 보시다시피 외모나 이런 것들이 좀 특출나기 때문에 토익이 좀 부족해도 뽑아주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야, 외모적인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솔직히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정작 실제로 현업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 외모적인 조건에 차등을 부여하는 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나 같은 사람도 입사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뭐야. 회사 당장 때려쳐야 되는 거야. 여행도 못 가겠네요.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러면은 외모는 그렇다 치고 네. 승무원들은 신체 구조를 보잖아. 뭐 팔 길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이런 거를 보는 게 뭐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서비스 안에 꼭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러면 혹시 지상직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건 보는 거는? 신체적으로 딱히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없다고 말할 수 있어. 신체적인 것도? 아무리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그거에 따라서 뭐 가점, 감점 이런 거 부여되는 건 절대 본 적도 없고 인사 담당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그냥 겁먹지 않았으면. 근데 진짜 겁먹지 않고 도전해보는 게 맞겠다. 근데 사람들이 좀 약간 선입견이나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러면은 형님이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거는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단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격증이 필요는 없다고는 했지만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를 할 줄 알면은 그만큼 분명히 그 입장에 봤을 때 아 얘가 바로 지금 일을 해도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고급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공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간단한 한정적인 공항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소화할 수 있어도 되는 거라 만약에 있다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기본으로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 빠진 게 있잖아. 영어는 아예 그냥 기본이라서 번낸 거야? 영어는 다들 보통 영어는 그냥 하잖아. 조금씩은. 아 영어 기본적인 건 하잖아요. 손짓 발짓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 됐지. Hi, hello, I'm fine.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Thank you. And you?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서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그런 걸 따졌을 때 뭐 아까 말씀했던 적응력이나 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 보려면은 면접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까지 갔을 때 보통 많은 질문들을 혹시 받기는 해 사실.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이 오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 사세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 이건 준비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 취업 공고가 지상직들이 뭐 일반 취업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지? 취업 사이트에 자주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가 채용이 두 개로 보면 돼. 항공사 직접 고용을 하는 공채가 있고, 항공사 이 지상직 업무를 고유로 수행하는 그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협력사들은 인원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시 채용을 하는 편이라고 보면 돼. 어떻게 보면 지상직 분들도 전부 다 정규직은 아니고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 같이 공항에서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약간 고용 형태가 좀 다르다. 이 점은 꼭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어. 이게 직접 고용이 아닐 수 있는 거구나. 좀 상시로 모집을 하겠네요, 진짜. 보통 많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끔 사이트에 보이는데, 여기서 말해두자면 그 에어포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 보면 항공 관련한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잘 모아놔서 지원자들이 에어포탈 한 번씩 꼭 찾아보기를. 그건 약간 카페 같은 거야? 카페라기보단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항공 일자리들을 이렇게 모아서 언제 어떤 채용이 있다 이런 거를 달력처럼 보여주는. 우와, 되게 잘 돼 있다. 오, 완전 꿀팁. 그러면은 서류 붓고 뭐 면접 과정 뭐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통 다들 비슷한데, 공채, 항공사 직접 공채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 이후에도 인적성 검사 혹은 일반 면접, 임원 면접까지 가는데, 보통 우리가 보는 지상직이라고 해서 공항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에 빨리 그 결원을 채워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접의 단계를 많이 축약하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어 서류 통과하고 1차 면접 끝나고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서류 1차, 2차 그리고 채용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보면 돼. 그러면 면접 볼 때 좀 어떤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해? 어떤 질문이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느냐, 혹은 이런 질문도 해. 본인이 많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어떻게 할 거야? 병원 가. 형은 병원 가? 나는 안 아픈 척하고 출근할 거야. 안 아픈 척하고 되게 출근한다. 이쁜 척하네. 강한데. 보통 그래서 이게 이런 회사 안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를 언제나 감안하고 리스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고를 하고 하는지 이런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 보통 수속할 때 손님들 가끔 차 막히고 그래서 늦을 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카운터에서 수속하는 시간이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또 물어봐. 다음 거 타. 다음 거 타? 그럼 뭐 태워줘? 아니요, 일단 첫 번째 공감으로 다가간다. 아, 이 자식! 야, 이 자식이 나를 오늘 죽이냐고, 이씨. 왜 정해? 너무 단호박이어서 놀랐어요. 아니, 이 자식이 나를 오늘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야, 우리가 이렇게 허술한거려야지 멋있게 나가지. 괜찮아. 좋은 대답이야. 그럼 어떤 게 맞는 대답이야? 맞는 질문이라고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 책임자가 있잖아. 책임자에게 물어본다야. 왜냐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비록 손님은 늦게 왔는데 항공기 지연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받아줄 수는 있잖아. 이게 공항은 항상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유동성이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했던 것처럼 딱 틀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아. 보통 면접 질문들이 대부분은 상황을 주어주겠다. 그럴 것 같아. 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자기소개는 물론 준비하되 영어까지 한 번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럼 혹시 뭐 영어로 전부 다 진행된 영어 면접이 있다거나 이러진 않고? 영어 면접으로 아직 진행했다는 건 아직 듣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단어를 하나를 딱 놔두고 예를 들어 통찰력이란 게 영어로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질문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그런 것들로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능력은 좀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인사이트. 이 정도는 영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면접, 뭐 상황에 대한 면접도 보고 채용이 됐어요. 최종 결과 발표도 됐는데 그 후에 뭐 별도로 교육을 받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근데 일단 우선 채용되면 먼저 기뻐해야죠. 인사 담당자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교육 전에. 왜 혼나지 갑자기? 얘도 컨셉을 잡고 왔고. 좋아요, 좋아요. 준비 많이 했어. 얼굴 빨개진 것 봐, 지금. 일단 보통 입사가 결정되면은 적어도 한 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로는 입사 후 교육을 받게 돼. 이게 어떤 회사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보통 시스템에 대한 것과 함께 그리고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서비스 교육들 이런 걸 받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 그럼 실무에 대한 건 어떤 걸 알려줘? 실무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 어떻게 하고 이 항공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과정을 걸친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 시스템이 사실 제일 어려워. 그럼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카운터에 대한 것만 먼저 알려주고 나머지는 뭐 일하면서 차차 배우는 거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일단 어떤 부서로 어떤 파트로 가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제 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디로 배치시킬지 결정하는 거지. 와, 그거 배우고 딱 투입되면은 벙 쪄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당연하지. 오. 처음에 가서 아무리 배웠던 거 아무 못 쓸모야.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 잘. 선배 하는 거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좀 수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습 기간도 있지. 수습은 얼마나? 수습 기간은 보통 회사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라.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다른데, 보통 수습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공항 가보잖아. 그러면은 항공사 유니폼 안 입고 그냥 일반 정장 입고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그렇게 공항을 자주는 안 가봤어. 가끔 보면은 있을 거야. 그 예를 들어 줄 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셀프 체크인 기계 있는 데 있는데 그쪽에 가서 보면은 정장 입고 있는 직원들은 아, 수습 직원이구나 이렇게 해주고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씩. 그러면은 그 수습 기간 동안 이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이면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도 정작 밖에서 보던 거하고 직접 들어와서 보는 거는 확실히 현실하고 이상은 괴리가 크니까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자기들만의 사유로 혹은 본인들만의 정말 이상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아까 우리 초반에 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업무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분량 늘어나도 괜찮아? 너무 길지 않게 해줄래?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설명하자면 카운터는 보통 잘 안 보여.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보통 가면 우리가 카운터 가면 뭐 한다고 생각해? 그냥 티켓 하고 짐 맡기고. 그치. 근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또 전쟁이야.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데 사람이 딱 가서 손님이 여권을 밀잖아. 그러면은 그 여권을 또 한 장 한 장 또 체크를 해야 돼, 사실. 그래? 한 명당. 그러니까 여권에 페이지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 사실. 보통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나라들,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권이 한 장이라도 없는지 샅샅이 체크해. 아, 찢어져 있거나 훼손됐는지? 그리고 혹은 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갈 때 우리나라가 보통 무비자로 가는 국가가 많잖아. 엄청 근데 많아. 중국은 가까이인데도 좀 예외야. 근데 중국은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도 썼는지 안 썼는지, 유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이걸 상세히 봐야 돼. 아, 근데 물론 그 시간에는 거기로만 가는 손님들이 되니까 그걸 보겠지만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각 나라마다 비자 형태도 다르고. 그럼 다 봐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교육기간 동안에 그걸 익히고 오는 거야. 와, 야, 너무 힘들겠다. 아니, 관둘만 한데. 그래서 막상 카운터 앉잖아. 외국인이 와. 한국인이 와. 그러면은 딱 머릿속이 하얘져. 어떻게 했지? 하면 또 이제 책 찾아보는 거야,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 그래서 어디겠구나. 시스템을 열어 그냥 보고 되겠다. 보내드려. 짐 맡기고. 아, 너무 빨리 일사천리로 되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본다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냥 이 사람 여권 있나? 뭐 티켓은 맞는 시간인 건가만 확인하고 짐 받고 끝나는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카운터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혹은 좀 불편한 서비스가 필요한 손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게 일일이 체크를 다 하면서 카운터 수속 마감 시간까지 손님들이 최대한
탑승구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돼. 공항에서 처음 오면은 그게 첫 얼굴이야. 그럼 그쪽에 좀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좀 많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가는 편인데 그렇다 해서 다 그렇지는 그런 건 않고 아니고. 외모 조건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업무 처리가 빠르고 능숙한 분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긴 좀 해. 베테랑. 베테랑도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업무 지식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보통 가는 편이야. 근데 카운터에서 싸움도 많이 나지 않나? 막 짐 때문에 사실 짐 무게 가지고 엄청 싸우더라고. 맞아요. 이게 참 다른데 저비용 항공사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 무슨 항공, T 무슨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많은데 다 각자마다의 규정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짐이 발생한 그런 논쟁, 언쟁 발생하는 거는 얼마 정도 항상 각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카운터 지났으니까 이제 게이트 탑승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탑승구에서는 하는 일들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